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오늘 증시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오늘의 뉴스 기쁘게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넷플릭스 더 이상 과거로 못 돌아가, 이러한 멘트를 날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철강주의 상승은 중국에게 달렸다고 하는데요. 업종 탑픽이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플라스틱으로 철근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뭔가 좀 특이하죠. 그리고 실제로 공장까지 짓는다고 한대요. 한번 어떤 회사인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이제는 조금 사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러한 시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4월 21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어젯밤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 혼조세, 넷플릭스 급락. 뉴욕 증시에서 넷플릭스의 주가가 30%나 폭락했고 지수별로는 혼조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페드의 긴축 우려와 그에 따른 국채 시장의 움직임에도 주목을 했는데 그 와중에 10년물 국채금리는 심리적 저항선인 3%까지 바짝 붙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전날 장 마감 이후,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1분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깜짝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장주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 멈췄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내 10년 만에 첫 감소세이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넷플릭스 주가가 이날 35%나 폭락하면서 기술주의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었으며 이 밖에 테슬라와 메타의 주가도 각각 5%, 8%나 하락을 하며 엔비디아의 주가도 3%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장주가 성장이 멈췄을 때 그때 주가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넷플릭스가 완벽하게 검증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장주도 야, 얘도 조금 거품 아닐까, 이러한 걱정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는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는 등 그러한 혼조세를 보였지만,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일단 지금 선물시장에서는 미국장이 조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쭉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넷플릭스 광고 도입하더라도 이전으로 못 돌아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넷플릭스의 미래는 끝났다, 이러한 사형 선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넷 쉰들러 주식 연구 책임자는 넷플릭스가 광고를 도입하더라도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넷플릭스에 관련된 소식을 봤었는데 그때는 계정 공유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물리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하나 더 나왔는데 넷플릭스에 저가 요금제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면 대신 영상을 볼 때 광고를 봐야 되는, 그러니까 유튜브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요금제를 만들어서 조금 더 성장을 하겠다, 이러한 목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넷플릭스가 광고 도입형 저가형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의 문제점은 그들이 미국, 영국 등 광고로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에 이미 깊게 침투하고 있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가형 요금제를 만들어봐야 큰 효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겠죠. 그러니 광고 도입이 넷플릭스의 구세주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몇 포인트의 성장을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가입자 8억 명을 목표했던 초창기 궤도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자, 이번 넷플릭스가 성장주가 성장이 꺾이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실히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하면 우리의 투자에 접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뮤직하우, 어제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 조각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하우 상품을 증권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하지만 이거를 증권으로 판단한다는 거는 저작권과 같은 가상의 자산에 대한 조각 투자가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 뮤직하우 입장에서는 당연히 악재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규제가 생긴다는 거는 어쨌든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의미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금융당국은 조각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까지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뮤직하우가 도대체 뭐하는 플랫폼인가 봤더니 특정 음원, 예를 들면은 장범준의 벚꽃 엔딩, 이런 음악이 재생되면 재생될수록 저작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직접 그 노래 저작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는 거, 이게 조금 중요하다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 뮤직하우가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는 직접 그 저작권을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뮤직하우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뮤직하우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 권리도 같이 사라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유의를 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 뮤직하우는 그냥 우리가 음악을 사고 끝난 게 아니라 다른 투자자와 함께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인기를 끌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
이번에 금융당국이 이제는 증권으로 판단해서 규제가 생긴다고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번 증선이 판단에 따라 최근 음악, 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생겨나고 있는 조각투자 상품도 규제 대상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한 자산의 법적 구조나 관련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철강 기업이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뉴스 보도록 할게요. 철강 금속 기업 실적 기대 이상, 업황 중국에 달렸다. 철강 금속 업종 기업들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정책이 완화될 경우에는 연말까지 철강 가격 업사이클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강 업황은 중국 코로나 봉쇄 정책에 달려있다는 분석인데요. 지금 현재 봉쇄로 인해 일시적으로 위축된 소비를 그 빈자리를 뭔가가 채워야 되는데 바로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기조가 재차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봉쇄 조치가 2분기를 넘어 장기화되지만 않는다면은 시차를 두고 경기 모멘텀 회복과 함께 철강 및 비철금속 가격도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 압력이 재차 강화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심플하네요. 중국에서 지금 현재 봉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소비가 위축이 되는데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한다는 거고, 그렇다면 당연히 철강 수요가 늘어나니까 철강 가격이 올라갈 것 이렇게 본다는 거겠죠. 그래서 2분기에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제품으로 철근, 자동차 강철금속, 아연 등 이런 걸 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관련 기업은 이렇게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려아연, 영풍, 한국철강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그 다음에 투자 의견을 매수를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위 기업들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진짜 신기한 뉴스더라고요. 다 쓴 페트병으로 대체 철근 만든다. SK 에코플랜트 세계 첫 양산. SK 에코플랜트가 세계 최초로 폐페트병을 원재료로 활용한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GFRP 보강근을 올해 말 양산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품명은 K-에코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되는 거는 아무리 그렇게 잘 만들어도 철근보다 강할 리가 있겠어? 그러면 결국 사용처가 제한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K-에코바는 철근보다 내구성이 강한 반면 가격은 또 저렴해서 최근 철근 가격 폭등 속에 대체제로 주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바로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철근 가격은 톤당 112만원인데 하지만 K-에코바는 89만원 수준으로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 하는가 봤더니 바로 SK에코플랜트. SK에코플랜트는 울산에서 GFRP 보강근 전문기업 KCMT와 친환경 신소재 기술기업인 카본화이버 N영과 13,000평 부지에 80개 생산라인을 갖춘 GFRP 공장 착공식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산은 K에코바 공장 구축에 약 400억 원을 공동 투자했으며 올해 12월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며 공장 준공 시점은 24년에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K에코바는 기존 철근보다 인장 강도가 2배 정도 더 우수하다고 하며 또한 철근과 달리 내부식성이 강해 녹이 쓸지 않는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습기에 취약한 다리 그런 곳에서 많이 쓰인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무게는 4분의 1로 가벼워 시공 및 운송도 용이하며 생산 과정에서 철근과 달리 고철, 석회석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 탄소 배출량도 50% 이상 적다고 합니다. 진짜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철근에 비해 가격 경쟁력도 좋기 때문에 아마도 나중에는 정말 좋은 기술로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희비교차 국내 중국 전기차 ETF 반전 가능성은 최근 들어 국내와 중국 전기차 2차전지 ETF 간 수익률 격차가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좋은가 봤더니 바로 국내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 상승 무드를 타는 한편, 그런데 중국 업체들은 자국의 봉쇄 정책 여파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며 맥을 못 추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중국 전기차 ETF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자국 정부의 봉쇄 정책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로 낙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가장 먼저 봉쇄 조치가 시행된 지린성과 선전시는 글로벌 완성 접체와 전장 부품 공장이 주로 위치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 자동차 생산량이 11%를 차지하는 상하이도 봉쇄가 되며 투심이 뚝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 전기차 2차전지 ETF 간 성과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개인 투자자는 중국 ETF를 저가 매수할 기회로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심플하다고 합니다. 봉쇄 조치가 해소가 되면 국내와 중국 전기차 2차전지 기업 간 주가 방향성이 지금과 반대로 돌 수 있다고 합니다. 봉쇄가 완화될 경우에는 중국 업체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며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 주가가 오르고 있는 2차전지 기업들의 매도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에 말하는 이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2차전지가 주가가 빠지고 중국 2차전지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 부분은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와중에 중국의 봉쇄도 어느덧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봉쇄도 언젠가는 당연히 끝날 거고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중국 정부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것저것 노력할 거고, 그 다음에 투자 심리도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빠진 타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이제 슬슬 분할 매수로 들어갈 만한 그러한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카플레이션. 얼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네요. 자동차 가격이 최근 들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현기차 주가도 뛰고 있다고 합니다. 카플레이션 현상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반등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적 변수 부담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신차 가격 인상 및 부품 원가의 피크아웃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달 현대차를 2,650억 매도를 했지만, 그런데 이달 들어 710억을 매수하고 있으며, 기관 투자자도 순매수로 전환했으며 기아를 이달 들어서만 2,800억이나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의 주가를 짓눌러던 부품 원가 상승 흐름도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한다고 한데요. 미국 중고차 가격 인플레이션도 고점을 지나고 하향세로 전환하면서 공급 병목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 나왔던 대규모 신규 투자 결정으로 외국인 및 기관의 투심을 사로잡고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자동차 관련주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이미 연기금이 엄청나게 살 때부터 많은 기름들이 눈치를 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출고 본격화가 이루어져야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주가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은 반발심으로 튀어올랐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은 결국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나 그런 것들이 확실히 해결이 되어야 그러한 소식이 나올 때부터 주가가 조금 더 추세 상승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신세계 상품권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 유효기간 없앤다, 무기한 사용. 신세계 상품권이랑 스타벅스 쓱닷컴 선불 충전금을 유효기간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세계가 최근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데요. 신세계그룹은 그동안 상품권에 적시되던 5년이라는 유효기간 표기를 완전하게 없애고 공식적으로 상품권 무기한 사용을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신세계 상품권 발행처인 신세계와 이마트에서도 발행한 상품권 모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세계그룹은 유효기간을 없앤 신규 상품권을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 등 상품권 판매처에서 오는 7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며,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질문을 날릴 수 있겠죠. 하는 길이 그러면은 그 전에 우리가 산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 또한 이제 유효기간이 없다고 합니다. 기존에 발행된 유효기간이 명시된 상품권 역시 기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5년이라는 시간은 진짜 길죠. 그래서 5년 동안 안 썼다면 거의 까먹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번에 이 5년이란 제한 또 없애고 무기한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 까먹고 못 쓴 신세계 상품권 그런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빠르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폭락에 스튜디오 드래곤 2% 하락, 지금이 살 때. 대신증권은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매출과 이익 증가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3만원을 유지했습니다. 대신증권 연구원은 넷플릭스가 1분기 가입자 마이너스 20만 명 실적을 발표하며 전일 스튜디오 드래곤이 장중 마이너스 6%까지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이 투자하기 매우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하는 길이 무슨 소리야, 넷플릭스가 저렇게 실적이 안 나오면 투자를 못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한데요. 넷플릭스 가입자는 줄었지만 매출, 이익, ARP는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에 콘텐츠 투자 위축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며, 게다가 글로벌 가입자는 줄었지만 아시아 가입자는 110만 명 순증했기 때문에 한국 콘텐츠 업체의 몸값이 오히려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은 넷플릭스의 주가를 보지 말고 그냥 직접 실적을 보는 게 가장 좋다고 하고요. 지속적으로 실적이 이렇게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 20% 가까운 성장을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하지만 지금 주가는 조금 재미없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마도 그러니까 대작 드라마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넷플릭스의 주가도 지금 현재 저런 상태니까 조금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치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주가가 살짝 휘청거리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넷마블 올해 신작 모멘텀 풍부, 10종 이상 출시 계획. 한국투자증권은 넷마블에 대해서 올해 신작 모멘텀이 풍부하다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4만원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넷마블의 1분기 실적은 부진하지만 올해 10종 이상의 신작 출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이 풍부하다며, 특히 모두의 마블 메타월드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이 개념을 동시에 게임에 도입한 게임으로 흥행에 대해서 긍정적 기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뭔가 모두의 마블이랑 메타버스 이거는 조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정연구는 넷마블은 2분기를 시작으로 하반기까지 다수의 신작이 대기 중이며 일부 게임들은 시장 기대치를 충분히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있는데요. 신작의 출시 일정이 보다 확실해진다면 관심을 더욱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넷마블의 실적을 봤더니 지속적으로 10% 이상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가격은 조금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를 보고 투자하기는 꽤나 나쁘지 않은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더 안 떨어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공부해보시고 만약에 야 이거는 충분히 성장할 만한 기업이다 그러한 판단이 드신다면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고 그리고 신게임 모멘텀 그때 주가가 쭉 오른다면은 그때 조금씩 매도하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회분들 넷마블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기분들 당연히 성공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